Да. Что у вас там горит? Взрыв на главном корпусе, третий, четвертый, между третьим и четвертым. А там люди есть? Да. 1986년 4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전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고로 최소 30여 명이 한 달 이내에 사망했고, 장기적으로 4천여 명이 방사선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것으로 WHO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후 체르노빌에 거주하던 35만 명이 체르노빌로부터 이주해야 했으며, 체르노빌 원전 주변은 폐도시가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가 많으나, 이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오늘은 이 원전 사고로 인한 야생동물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헐크입니다. 브루스 배너는 감마선을 연구하던 중 이에 노출되어 브루스 배너와 헐크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헐크는 녹색의 괴물로 묘사되어 우리는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면 그로 인해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적인 허구이고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당시에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보다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이로부터 생존했거나 혹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가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나타나며 구토, 설사 및 피하반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 직후 추가적인 용해를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층을 만들었던 28명은 모두 한 달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야생 동물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동물의 사진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에 나오는 동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주변 10제곱킬로미터 인근의 소나무들은 다량의 방사선 물질을 흡수한 후 죽어서 붉게 변했고 이를 붉은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어버린 나무들은 모두 제거되었지만 현재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붉은 숲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화에서 나올 만한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노출은 체내의 비타민이나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감소하게 하는데 항산화 물질이 감소되면 DNA를 방어하거나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한 연구팀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그 지역 제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분적인 백색증의 발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항산화제가 적어서 피부의 색을 띠게 하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떠난 지 30여 년, 체르노빌 주변의 야생 생태계는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물질 오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회복했습니다. 곰, 늑대, 사슴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사고 전에 개체 수를 넘어섰고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었던 야생말은 현재 이 지역에서 200마리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에게는 방사능 오염보다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야생동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일부 돌연변이나 면역력의 악화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사고 이후 사람의 발길이 끊겨 생태계가 오히려 살아난 것을 보았을 때 인류만의 것이 아닌 지구에서 과연 동물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